폭행하려다 체포돼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충북안전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화재부터 지진까지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대응법을 알아둘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학생 고위험군이 급증해 교육당국이 비상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대선 전에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확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재난문자처럼 실종자를 찾는 경보 문자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9분 만에 찾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명, 충주 2명, 진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334명,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긴 파행을 겪었던 교육 현장을 1년여 만에 정상화했더니 뜻밖의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마저 생각하는 고위험군 학생이 코로나 이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그만큼 실제 자해나 극단적 시도로 이어져 교육당국이 비상입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상주하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산하기구. 평범한 고민 상담소가 아니라 자해 시도 등 극단적 심리 상태의 학생들을 엄선해 각 학교장이 위탁하는 곳인데 입구 방문 기록장에 빈칸이 없을 정도입니다. 올 상반기 충청북도 교육청에 보고된 자해 등의 극단적 행동은 100건 남짓. 지난해까지 2자리였던 연간 전체 평균치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올해 정서행동 특성 검사로 분류된 충북도 내 고위험군 학생도 5,400여 명으로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지난해 학생들이 겪었던 변화는 1년 내내 학교를 거의 안 갔다는 것. 그래서 청소년기에 특히 예민한 또래와의 교우 관계가 거의 끊긴 데다 단체 생활 적응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는 등 여러 문제들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뭐 친구와의 대화나 아니면 신체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우울과 불안이 증폭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자그마한 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청주 여중생 사건까지 겹치자 충청북도 교육청은 자살 위기 경보 시스템을 2단계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우관계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에 도입되고 특히 극단적 선택의 도화선이 될 학교 폭력은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마음을 나누고 하는 공감이나 배려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과 수업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충청북도 교육청은 특히 극단적 상태의 아이들이 가정 불화를 가장 많이 토로하고 있다며 부모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주의 한 골프장 종사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추가된 충주 확진 환자 40대 2명은 충주의 한 골프장 종사자로 3, 4일 전부터 인후통과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들과 동선이 겹친 골프장 이용자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골프장 종사자 전수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진천에서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2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아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3,33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청주 도심철도 통과가 사실상 반영됐다며 환영하던 충청북도의 분위기가 다소 조급해졌습니다. 예정대로 가면 자칫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시종 지사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노선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선까지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대전 반석에서 청주 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청주 도심 경유를 포함한 대안별로 경제성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고 고시됐지만 정작 사업비는 2조 1천억 원만 산정돼 도심 경유의 상황이 고려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당과 충청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청주 도심철도 통과는 여전히 해결 안 된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며 대선 전에 노선부터 결정되도록 도와달라고 또 한 번 요청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그 결론이 나고 그래서 청주 도심 통과 광역 철도망이 확정되는 거로 되지만 내년 대선을 좀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송영길 대표는 미흡하지만 대안 포함은 다행이라며 실현되도록 노력하자고 충북 민심을 달랬습니다. 이것이 더 논리가 보강되고 근거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우려는 결정 시기. 예정대로라면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신규 사업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은 오는 11월쯤 착수돼 최종안이 내년 말 나올 전망입니다.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도 훌쩍 넘긴 시점으로 청주 도심철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실상의 반영이라던 충청북도에 대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야당의 비판 등이 나오며 정치적 부담도 더해져 있습니다. 도심 통과냐 충북선 활용이냐 각각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당 대표조차 논리를 더 보강하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할 만큼 청주 도심철도 통과는 노선 결정 전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주시 주덕읍과 대소원면, 신리면 주민들은 오늘 시청과 음성 한국 동서발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서발전이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동서발전은 지역 주민들이 대표를 추천하지 않아 변전소 인근 마을 이장 등으로 선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음성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동서발전은 신충주 변전소까지 15km에 345kV 송전선로용 송전탑 40여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막막하고 애가 탈까요? 지난달부터 재난문자처럼 실종자를 찾는 실종 경보 문자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송출된 지 9분 만에 실종된 치매 노인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80대 할아버지가 한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민이 길가를 배회하던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데려온 겁니다. 치매를 앓던 이 할아버지는 하루 전날 말없이 홀로 집을 나섰다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출근하다 길을 헤매던 할아버지를 목격한 최정윤 씨는 9분 전 받은 실종 경보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인상 사기가 비슷해 실종자라고 직감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가족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문자를 누르고 다시 오면서 한 번 더 봤는데 할아버님이 바로 앞에 계시더라고요. 찾았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밤새 주변을 배회한 할아버지는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짧은 파자마 그거에다 마이 걸치시고 그래도 여기 목에 연락처 그거를 달고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로. 그러니까 이러다가 모시고 와갖고 여기서 앉아서 계시다가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노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11시간 만에 실종 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종자 사진과 옷차림새 정보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이 동시에 찾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보호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최소한 그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는 꼭 좀 발견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실종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를 찾는 실종 경보 문자 시스템이 지역사회 안전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충북에서는 2017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까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나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개개인이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화재나 지진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대응법도 익힐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충북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방 안.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소화기를 붙잡은 어린이들이 화면을 향해 힘껏 물을 뿌려봅니다. 불길이 더 커지자 연기가 자욱한 통로를 따라 자세를 낮추고 빠져나갑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연기할 때 조금 깜깜해서 안 보였는데 좀 괜찮았어요. 내려오는 거 처음에 무서웠는데 각종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충북 안전체험관이 청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화재나 지진, 교통사고 등 20개 상황 유형을 직접 겪으며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 던져서 불을 끄는 투척형 소화기와 다양한 종류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유리가 그냥 중앙을 깨는 줄 알았는데 유리마다 깨는 부위가 다르고 타격하는 정도를 알 수 있어서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지진 체험 시설에서는 쓰나미가 발생하는 수준인 진도 7.5의 강진 상황까지 구현됩니다. 교관의 설명대로 바닥이 흔들리자 탁자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감쌉니다. 무서웠죠. 막 흔들리고 머리도 흔들려가지고 당신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책상만 꼭 붙들었지. 일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체험할 수 있어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사고로 차가 뒤집어지는 상황을 구현한 곳입니다. 실제 사고였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자리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체험관에서 대처 방법과 예방 방법을 배워서 우리 실생활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북 안전체험관은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하루 4차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요즘은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많이 쓰죠. 입에 물거나 귀 속에 넣는 등 직접 피부에 닿지 않다 보니 정말 정확한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온도가 맞는지, 잴 때마다 다른 건 아닌지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이 된 체온 측정. 피부에 직접 대지 않고 온도를 잴 수 있는 비접촉식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구매율이 높은 비접촉식 체온계 10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먼저 온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하는 기능은 전 제품이 적합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5번 연속으로 체온을 재도 측정값이 0.3도 범위를 넘지 않았고 표준 온도를 나타내는 전문 기기 시험에서도 모두 기준 온도의 0.3도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품이 최대 허용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3도 이내로 식약처 의료기기 시험 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측정 시간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리줌과 이즈프로브, 인트인, 휴비딕 등 4개 제품은 1초 안에 바로 결과가 나온 반면 파트론 시험 제품은 대기 시간부터 결과값이 나오기까지 최장 5초 이내로 느렸습니다. 하지만 측정 시간이 빨랐던 리줌과 이즈프로브 시험 제품은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3번 만에 연결 부위가 부서졌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명시된 거리와 측정 부위를 지켜야 하는데 사이넥스와 인트인 등 2개 제품이 정확한 위치를 화면에 표시해주거나 간격이 멀어지면 측정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피부로부터 통상 2cm나 3cm 정도 떨어진 측정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거리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측정 거리 유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체온계를 고를 때 제품과 상자 등에 표기된 의료기기 인증 제조 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대학교 현 전직 총장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첫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현행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인 임원과 학교장의 결격 사유, 임용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출연기관 간부가 해임됐습니다. 해당 출연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 부과금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차량 리스 비용 2천여만 원과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고가 수입차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징계 부과금이 과하다며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충주의 한 채석장에서 덤프트럭이 물 웅덩이로 추락하며 운전자가 실종돼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충주시 소태면의 한 채석장에서 63살 남성이 몰던 60톤 덤프트럭이 5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깊이 3m의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신고에 따라 운전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업체 측은 덤프트럭에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속이 붙었다며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인양 작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잦은 신고 기간을 9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처분을 중단해 견주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합니다. 반려동물 잦은 신고는 가까운 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 등록 대행업체,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청주시 등록 반려동물은 36,776마리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충북의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이 처음 창단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는 2018 평창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이지훈 선수를 중심으로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충북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을 창단해 청주 빙상장을 거점으로 정기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메달 순위로는 전국 7위에 올랐지만 점수가 많이 배정된 단체전 성적이 저조해 총 득점으로는 10위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